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본 도서의 구성과 중요사항, 시험 대비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시험은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4개의 구성 파트를 크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의 전반적인 구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험은 총 4가지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업디자인 일반, 색채 및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 그래픽스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문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12개의 문항, 디자인 재료는 8개의 문항, 그리고 색채 및 도법과 산업디자인 일반은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산업디자인 일반은 4개의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기 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왕이면 배점이 높은 과목, 점수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저도 이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점이 높은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트 출제되는 빈도수를 좀 보면은 산업디자인 일반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 요소와 원리입니다. 디자인 요소와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점선면부터 시작해서 형태에 대한 분류, 특징, 형태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색채 및 도법 부분에서는 우리가 색채 혼합 및 표시 방법이라든지 색의 지각과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재료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세세한 사항은 좀 더 다른 부분에 더 배점이 높은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그래픽스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파트 1, 산업디자인 일반, 파트 2, 색채와 도법, 파트 3 디자인 재료, 파트 4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기출 공략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파트별로 보시면 상중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중하는 출제 빈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상은 시험 전 반드시 보고 가야 할 이론이고 중은 시험에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이론을 뜻합니다. 하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읽고 가면 좋은 이론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든 그 전에 공부하실 때도 상에 관련된 부분은 꼭 암기를 하고 가시고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도 한번 미리 보기식으로 쭉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 상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산업디자인 일반인데 이 산업디자인 일반은 총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개요, 마케팅,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분야로 되어 있고 이 각각 항목은 다 상이나 중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중요도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색채 및 도법은 색채와 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채 부분이 중요하고 도법 부분은 조금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색채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재료 부분에서는 각각 디자인 재료에 대한 일반해서 종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끝난 다음에 예상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부분에서는 시스템이라든지 디자인, 응용 디자인, 기타 컴퓨터 관련된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이 교재와 또 연결된 PDF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사이트에 가셔서 자료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2022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기본서 부록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QR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은 CBT를 통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서 지필고사 형식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다 CBT 형식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QR코드 쭉 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도록 QR코드 찍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 목록에 관련된 QR코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시험 정보라든지 다양하게 질문을 올릴 수 있는데, 질문과 답변에 관련된 부분은 QR코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실 때는 자료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관련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에 관련된 부분은 정오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책에 오류가 발견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진닷컴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정오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시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안내에서 첫 번째, 필기 응시 자격 조건을 봐야겠죠.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격증에 따라서 어떤 시험은 학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디자인 관련된 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는 누구든지 다 응시가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 원서 접수를 해야겠죠. 자, 필기 원서 접수는 www.qnet.or.kr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 검정은 1년에 4회, 검정 수수료는 1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꼭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고 수험표 지참하셔서 필기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을 보시고 나서 합격자, 내가 합격했는지 봐야겠죠. 정기시험 검정 날짜에 맞춰서 합격자 발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면은 시험장에 언제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합격자 발표가 날 것이다 라는 걸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큐넷에서 합격자 발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왼쪽 편, 오른쪽 편으로 블럭이 잡혀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QR코드가 왼쪽 윗상단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내용의 더 디테일한 부분들, 동영상 강의 같은 걸 보실 때는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챕터에 관련돼서 얼마나 출제 빈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중하 등급도 나누어 놨으니까 쉽게 상중하 빈도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해 부분. 자,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챕터상에서 빈도수, 상을 보지만 그 안에서도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
것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합격생의 비법 같은 거, 학습의 노하우, 출제 경향들을 제시해 놨으니까 이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편에 회색으로 블럭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알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그림이라든지 도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략한 핵심 내용들, 키워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 꼭 보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내가 공부한 것이 이런 형식으로 시험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상 문제를 보면서 기존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앞으로 이런 형식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시험에 대한 대비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는 정답을 맞춰보시겠죠. 정답을 맞춰보실 때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라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해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서 왜 이 문제에서 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었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해설이 있으니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니 꼭 해설란도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덱스란을 보면 문제에 대한 유형, 출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 목차별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BT 시험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T 시험 체험하기에 보면 여러분들 QR코드 있으니까 모의고사 보실 수 있게 한번 여러 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각각 수험표 번호대로 또 비번호를 받으실 거고 비번호에 맞춰서 좌석에 착석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착석하면 나오는 화면부터 우리 CBT 시험 체험하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좌석 번호 확인하기. 여러분들이 각각 받은 비번호대로 좌석 번호를 받고 그 비번호가 맞는지 화면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시험 감독을 통해서 장소 이동이라든지 자리 이동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험자 정보 확인. 시험 감독관이 수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분 확인이 끝나면 시험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3번 안내사항, 시험에 대한 안내사항과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에는 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문제풀이 메뉴 설명,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간단하게 이 안에서 테스트 삼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안내사항 확인, 시험 보기 전에 안내사항 확인하고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시험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순서대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 또는 되돌아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 다시 푸실 수 있고 다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이 완료되면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시는데요. 이 답안 제출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문제를 다시 보시고 답안을 수정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최종 제출 끝나면 화면이 이제 닫히면서 시험이 풀이가 모두 끝난 상태로 문제풀이는 더 이상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답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모든 시험을 다 끝마쳤다 하시면 먼저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합격 확인은 CBT 시험이 모두 종료되면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언제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되나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합격자 발표 후에 2년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면제되니까 2년 안에는 실기시험을 계속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락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과목별 과락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목이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좀 쉬운 과목도 있고 좀 어려운 과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과락은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60점을 맞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조금 포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서 접수 시에 유의할 사항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웹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표 출력은 접수 당일부터 시험 시행일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수험 일시와 장소는 접수 즉시 통보가 되고 본인이 신청한 수험 장소와 종목이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꼭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CBT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CBT 시험은 인쇄물 기반 시험과 달리 컴퓨터 화면에 시험 문제가 표시되어 응시자가 마우스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수험자가 직접 시험 볼 지역과 시험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시험 기간에 어느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서울시 안에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이렇게 구별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험 보는 장소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좋은 장소 확인해 보시고선 시험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 당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신분증, 수험표 준비해 가시고요. 수험표는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준비해 가십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수험표도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꼭 지참해야 되는 거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이런 것들이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위의 것들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및 만 18세 이하의 분들은 학생증, 신분확인 증명서, 청소년증, 국가 자격증을 신분증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바일로 되는 신분증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바일로 된 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인정이 되는지 미리 공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은 현재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니 꼭 해당되는 신분증으로 지참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입실부터 퇴실까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시험 문제를 쭉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CBT로 보는데 CBT에서는 한 문제씩 화면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험장에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다 열어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바로 풀어보실 수도 있지만 먼저 전체적인 시험 문제를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 시험 시간 전체적인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그 시간 안배하는 것들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관련된 시간은 우리 CBT 환경 안에 보시면 지금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문제당 시간 확인해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를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 문제가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지 그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가끔 시험지 내에 다른 문제나 보기로부터 답의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지시문 읽어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고 합격, 예상하기.
다 풀었다고 시간 남네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CBT 안에 보시면 내가 문제를 제출했는지 답안을 제출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내가 실수로 건너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아까 지시문이라든지 뭐 부정문, 긍정문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제대로 정답이 표시됐나 마지막까지 시간 남았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에 작성한 답을 믿으시고 하세요. 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괜히 고쳤다가 틀리면 더 억울한 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까 저걸까 헷갈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정답을 믿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우리가 책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01에 산업디자인 일반이 챕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산업디자인 일반은 디자인에 대한 개념, 기초적인 디자인 요소, 원리, 그리고 디자인의 역사와 흐름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의 원리와 방법,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 디자인의 여러 가지 범위들, 분류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과 일반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들에 비해서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되는 과목으로 단순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 챕터, 각각 세부 챕터를 보시면 학습 방향이 나와져 있는데 이 디자인의 개요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01, 이 1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그래서 디자인 전반적인 개요와 흐름을 학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챕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면 좋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부의 노하우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섹션별로 출제 빈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섹션 1은 중, 섹션 2는 상, 섹션 3은 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섹션 2를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일반 페이지로 이제 넘어와 보면요. 동영상 무료 강의에서 우리 수업 듣는 내용들 좀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검토해 볼 수 있는 QR코드 찍혀져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또는 PC로 검토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해당되는 섹션이 출제 빈도가 어떠한지 상중하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형광펜 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 첫 번째, 디자인의 의미와 성립하고서 형광펜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엔 지금 없어요. 자, 이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몇 년도에 출제됐다라는 것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의 조건은 이렇게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출제됐구나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합격생의 비법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특히 키워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키워드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표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검토할 때 큰 맥락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한 번 정리되어 있는 목록으로 외워두시는 거 중요하겠죠. 자, 우리 내용들 챕터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각각 내용들 페이지별로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지마다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키워드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
도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챕터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수업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